명이 도내 14번째 확진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다음 달 개강도 얼마 남지 않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4월 9일 이후 순차적으로 실시되면서 학교 당국이나 학생들은 장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총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내 총선 후보 29명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한 1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 1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대구에 거주하는 전북대 학생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다음 달 개강도 얼마 남지 않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1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전북대 학생으로 그제 대학 기숙사로 복귀했는데 대구 관련 전북 확진 환자로는 5번째입니다. 전북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났으며 기숙사에서는 격리돼 혼자 지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온 나머지 학생 2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학교 버스를 활용해 이곳 선별진료소를 다녀갔는데요. 이처럼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길래 별다른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북으로 이동하며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지난 마이산 휴게소는 소독 뒤 접촉자 파악이 진행됐습니다. 남학생은 군산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대학 당국은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조치나 또는 예방 조치 같은 걸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진단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미 공지를 했고요.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도내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도 보건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과 대구 경북 외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도 검사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학생처럼 젊은 층의 경우 노약자와 달리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생활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꼭 마음에 두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예방수칙, 행동수칙을 적절하게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외국과 다른 지역에서 온 확진 환자가 나흘 사이 4명이 추가되면서 철저한 방역과 감시 태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 학생들이 한 달째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개학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미뤄지면서 학교 당국이나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크게 안게 됐는데요. 휴업 종료 이후 학사 운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교사들은 정상 출근해서 학급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학습 지도안을 짜고 사회적 관계망 SNS에 올려서 학생들이 검색하도록 하는 게 주 업무가 됐습니다. 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생활 지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 동시간에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로그인 숫자가 좀 적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한계를 느낍니다. 더욱이 신입생은 담임교사와 일면식이나 새 학교 적응 기간이 없어 더욱 힘겨워하고 수험생들 역시 진학 준비가 수월치 않은 상황입니다. 선생님 다 안 들리죠? 잘 들려요. 아무한 다 들려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도 교육 과정이 크게 단축된 1학기 동안 학사 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통제하고 지도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고 교육의 본질에도 맞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정말 배우는구나 새학년 교육을 그렇게 실감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수업 일수가 대폭 감축돼 올 여름방학은 8월 중하순에나 시작될 전망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집단 감염 우려가 부식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사상 첫 4월 개학이라는 교육 현장의 초유의 사태는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유럽은 물론 미국 등 다른 지역 입국자까지 검체를 검사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럽 입국자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관리 중인 해외 입국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해외 입국자는 480명으로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229명으로 가장 많고 아메리카 128명, 유럽이 70여 명 순입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 가족이면서 접촉자로 분류된 부안군민 2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전북 지역의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매, 즉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도 줄었는데 자동차 생산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항상 인파로 북적였던 전주 롯데백화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뒤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타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위축이 고스란히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형 소매점의 지난 2월 판매 지수는 65,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 무려 35.3%가 줄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도 23.2%나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에 비해 22.2%,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2.6%가 줄었는데 전북 지역의 소비 둔화폭이 유난히 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형마트에 나눠간 이후로 4개 마트가 저희가 좀 휴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일찍 확진자가 나오는 관계로 상품별로도 모든 제품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신발과 가방이 48.2%, 의복 41.1%, 화장품은 26.2%, 가전제품도 5.5%가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1월에 비해 8.6%가 줄었는데 특히 자동차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4%나 감소했습니다. 다이오드나 LED 같은 전자부품도 13.4% 줄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 지원금 신청 시설 13,000여 곳 가운데 11,000여 곳에 현금 70만 원씩이 입금돼 지급률은 84.8%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시설은 전주가 4,500여 곳, 익산과 군산이 각각 1,800여 곳과 1,600여 곳이며 도는 지원금이 나간 만큼 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적극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 유통이 총선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포기할 경우 새만금 개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도내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창익 기자입니다. 새만금호 중간 지점에서 지난 20년간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두 지점의 그래프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해수 유통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총선의 중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북 행동이 도내 주요 후보 29명에게 해수 유통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62%인 18명이 답변을 했는데 정동영과 김광수, 김종회 후보 등 14명이 찬성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건 없는 찬성은 군산 신영대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김재부안 이원택 후보는 전문가 검증을 통한 부분적 해수유통, 완주 진무장의 안호영 후보는 목표 수질에 미달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찬성이고, 김성주 후보는 시민 공론화로 결정, 김윤덕 후보는 개발과 수질 공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상직과 김수흥, 한병도, 이강래, 윤준병 후보는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전북도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고 새만금 해수유통에 신중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 민생당 중진 유성엽, 조배숙 후보, 무소속의 김관영, 이용호 후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해수유통으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찬반을 총선 후보들에게 묻기로 하는 등 도내 총선 의제로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 정치 1번지 전주 갑으로 가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구도심과 아중지구 등 동남부권을 아우르는 전주 갑 선거구.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서북부권 위주의 도시 개발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곳입니다. 한쪽에서 잘 되면 한쪽은 이제 죽는 동네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네. 다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발전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은 시 전체의 외연 확대 못지않게 낙후된 구도심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무소속 김광수, 정의당 염경석 세 후보 모두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한 도시재생의 한 목소리를 냈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조선문화역사단지를 만들어서 한옥마을이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또 종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역사 문화 유적들을 연결하는 그런 순례길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턱이 있는 그런 경우는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부터 무장의 도시로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3금융중심지와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해법도 달랐습니다. 먼저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먼저 지정해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반면 김윤덕 후보는 금융기관 추가 유치와 같은 관련 인프라 성숙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기금 운용형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농생명식품 산업과 연관된 식화고형 선물 거래소를 지역에 유치를 해서, 또 중요한 현안 문제 인식해야 될 것은 그런 다양한 그 제3금융지구 가기 위한 인프라 그 내용들을 확충해 나가는 게 산결과합이다. 전주 특례시에 대한 입장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는데 김윤덕 후보는 전북과 강원, 충북 등 일단 광역시가 없는 도부터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여러 가지 조세 제도라든가 또 국가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따올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반면 김광수 후보는 자칫 정치적 구호로 끝날 수 있어 예산 부분을 법으로 명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있을 때 어떤 혜택을 우리 지역이 받을 것인가, 어떤 예산들을 우리가 확보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 김윤덕, 김광수 후보는 완주군과의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염경석 후보는 통합이 무조건적인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상대 안호영 후보 친형의 후보 매수 사건 재판을 쟁점화하고 나섰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안호영 후보 친형과 캠프 관계자 재판이 1년째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재판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 친형 등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당 예비 후보 측에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미래통합당 전북도당이 선거대책위를 꾸리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안 통합당 호남 선대위원장과 출마자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전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푸드파크 조성 등 7개 실천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익산 갑 김경안, 전주 을 이수진, 군산 이근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김창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와 서유석 호원대 교수 등을 상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총선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도당 선대위는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정치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는 변함없으며 전북에서 20% 이상의 정당 지지율과 후보 당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전주 MBC 보도 역시 9년째입니다. 부실 시공에 혈세 낭비까지 확인하고도 정작 처벌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인 셈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이 드러난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검찰은 사기 방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와 감리, 공무원 등 9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벌써 3번째인데 무려 2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공도면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시공사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약 6km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사한 것은 114km 중에 일부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108km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얼마 만에 부실이 나올지. 부실 시공으로 오폐수가 차올라 하수관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하수도법 위반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진척과 준공 확인용으로 첨부해야 하는 400장 가까운 사진 자료도 무려 27%인 103장이 중복되거나 누락됐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땅 밑에 묻혀버리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 과정에서 시행사를 두둔해왔던 관련 공무원들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동조사단에 의해서 명백하게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무혐의 처리 내린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을 둘러싼 논란만 올해로 9년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복되는 검찰의 처분은 단죄는커녕 또 다른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조항이 확대 적용되고 연체료 징수도 당분간 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사업 중단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 3월에서 6월까지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은 보험료를 체납해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전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코로나 여파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전 구시장파 3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보건용품 사기 범죄 단속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가 발열 증세를 보여 법정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미열 증상을 보여 법원이 일시 폐쇄되고 판사 등 4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법원 민원실 업무는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25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오는 8월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조정된 필기와 면접시험 일정은 추후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인원은 2,1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규모를 줄여 개최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